자, 지금까지 기껏 공부 잘해왔는데 시험 한두 달을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탑이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한두 달 전 마무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개의 수험생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본인의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하거나 모의고사를 최근에 봤는데 점수가 합격권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수험생입니다. 자, 이 경우는요, 마무리 공부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실력을 시험 직전까지 묵묵하게 계속 올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절대로 시험 전 모의고사 점수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거나 시험 전 모의고사에 연연하는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 공부에서 실력이나 점수는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올라갑니다. 지금 나는 아직 합격권에 있지 못한 구간에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 실력을 이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려나가야 되는데 괜히 내가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대비한답시고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하겠다는 욕심에 모의고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그래프가 중간에 끊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모의고사에 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로지 내 포커스는요, 시험 당일입니다. 시험 당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시험 직전까지 계속해서 내 실력을 담금질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쭉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올해 시험을 포기할까, 내년을 노릴까, 분명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변리사 수험생 때 변리사 1차 시험이 2월 말이었고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를 응시했는데요. 3번 전부 다 50점대였습니다. 제가 이때가 제 2년여간의 변리사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멘탈이 정말 쪼개진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함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든 끝까지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합격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1차 시험 4개월 전에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죠. 자, 그런데요, 결국에는 8점을 넘겨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1차 시험은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이때 제가 커트라인에서 한 문제 차이로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11월, 12월, 1월 이때 제 실력은요, 당시에 여기 박스권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엔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분들은 정말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판에 뛰어든 거잖아요. 일단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올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요,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한 그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야 내가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에도 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고 그에 맞게, 내 실력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은 영상 끄시고 바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지금 어느 정도 합격권 근방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합격권 그 너머에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합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일단 시험 한 달에서 2주 전까지는요, 공부를 계획대로 쭉 진행하시면서 모의고사까지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의고사는요, 결국에는 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주면서 다른 응시생들과의 비교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틈틈이 응시를 해주시고요, 응시한 곳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피드백, 틀린 지문들 있죠, 그거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내 약점이고 내가 취약한 부분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험 한 달에서 2주 전부터는요, 공부의 양을 절대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의 양 늘리지 말라, 시험 직전에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때 내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더라도요, 시험 당일까지 그 새로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의 실력을 갖추는 데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본서해독과 얼마나 많은 기출, 객관식 문제들을 푸셨습니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나 새로운 문제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더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내용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요, 기존에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고요, 휘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 한 달에서 2주 전까지는요, 내 약점들, 내가 몰랐던 부분들, 내가 자주 혼동했던 개념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자주 틀렸던 객관식 지문 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약점을 보완해야 내 점수가 오르는 것이고요, 내 점수가 합격권 근방에서 안정적인 합격권으로 올라가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새로운 내용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공부들 중에서 내가 모르고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메꾼다,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 점수를 안정적인 합격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50점에서 70점을 올리는 것보다요, 70점에서 80점 올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70점에서 80점 올리는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는 바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 공부하고 메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 자, 이분들은 안정적인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이거나 과거에 1차 시험에 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1차 시험에 비교적 적은 시간을 투입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방심입니다. 객관식 시험의 양은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방대한 만큼요, 그만큼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객관식 시험이 무서운 점은요, 다른 2차 시험에 논술형, 주관식 시험과는 다르게요, 내가 며칠만 공부하지 않으면요,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자, 이 그래프랑 유사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요, 이 시험 직전에 잘 받았어요. 근데 본 시험 날에 점수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속출합니다.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시험 직전에 방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변리사 시험 민법 과목 같은 경우는요, 시험 직전 2, 3일만 공부하지 않으면요,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이게 워낙에 양이 많고 휘발성이 애초에 강한 과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잘해왔는데, 기껏 점수 높여놨는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합격권 실력을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시험 직전 2, 3일만 공부 안 하면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시험까지 방심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공부가. 네. 근데 다소 지루함을 느끼더라도요, 완벽을 기해서 내가 압도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2차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해도요, 본 것 또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 보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요, 건강관리 특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굳이 따로 강조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셔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험 직전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신다면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시험 전날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시험 당일 유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네,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